오창민 할 날도 며칠 안 남았다. 213쪽 해라. 구하는 글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조사, 관찰, 실험, 주제나 대상에 대해 조사, 관찰,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보고하는 글의 정의지, 개념. 그 보고하는 글의 유형은 탐구 과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유형의 보고하는 글이든 절차와 결과가 이거 얘가 조사를 했든 실험을 했든 관찰을 했든 걔가 한 대사 내용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대. 나쁘지 않지? 보고하는 글에 포함될 내용 요거에다가 별표 한 5개 때려야 된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반드시 출제되고요. 보고하는 글에 포함할 내용 외워야 된다. 이거 알겠지? 무조건 시험에 나와. 보고하는 글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하나씩 끊어주십시다. 탐구 목적, 탐구 계획, 탐구 결과, 그리고 참고 문헌. 이것들이 보고하는 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먼저 바로 동그라미 쳐줘. 탐구 목적. 그 탐구 목적을 제시할 때 평가 맺힙시다. 탐구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탐구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에다가 또 형광표 적었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연우야. 보고하는 글의 내용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탐구 목적인데 그걸로 뭐가 들어가라고? 그 탐구 동기는 뭔지,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뭔지 이게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 탐구 계획. 서윤? 네. 그 탐구 계획에는 하나씩 현금해 주십시오. 시기, 대상, 탐구 시기, 탐구 대상, 그리고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 및 등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는데 조사 보고서를 예를 들어보면 책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료 조사를 비롯해 설문 조사나 면담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험 보고서는 실험 준비물은 뭐였고 시험 절차는 어떻게 했고 실험 환경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칠판에 써준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탐구 목적은 뭔지, 탐구 계획을 세울 때 뭘 세우는 건지 그것들. 그 다음에 탐구 결과 또 뭐죠? 탐구 결과. 승미. 이렇게 탐구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형광펜 들여야 된다. 객관성, 정확성. 이렇게
객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내용을 왜곡하면 안 되고 탐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탐구 목적이 이거였지? 얘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뭔지 조사하는 거 알고 싶은 내용이 결과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보고서 쓰는 건데 그지? 그 탐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해야 돼. 경우에 따라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한 앞으로의 전망, 개요형과 배치고 앞으로의 전망. 또는 탐구 활동을 통해 느낀 소감 같은 걸 덧붙여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동그라미 치자. 참고문헌. 그 참고문헌에는 탐구 활동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시해야 그래야 쓰기 윤리를 잘 지키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겠지. 여기 출판 잠깐 봐봐. 보고하는 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다. 탐구 목적과 계획, 결과, 그리고 참고문헌. 그 탐구 목적에는 내가 쓰는 그 보고서의 동기와 알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탐구 계획에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을 어떤 역할 분담으로 조사할 건지 실험할 건지 관찰할 건지 써.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쓰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그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 있겠지. 그걸 참고 문헌에다가 쓰면 그게 완성된 보고하는 글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냐? 쉽지. 그리고 여기 아까 서연아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절차와 결과를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 보고서를 쓸 때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표현 방법이 뭔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고하는 글은 탐구 활동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쓰이는 게 중요한데 탐구 절차가 잘 드러나도록 쓰기 위해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서술에다가 한 거면 잘 시간 순서에 따라 시간과 순서에 따라 탐구 내용과 그리고 방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치? 그리고 또 현관 펼쳐라.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보고서 쓰는데 왜곡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뭐하러 보고서를 조사해 쓰냐?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쓰지. 그치?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 이를 위해서 탐구 절차를 촬영, 녹음, 메모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두고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는 글에 포함해야 된다. 탐구 절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거기 미주셔야 된다. 탐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만 탐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쓰고 왜곡이나 누락 없게 쓰라고 됐나? 그 다음에 탐구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건 있잖아 친구들 탐구 절차가 잘 드러나도록 쓰는 방법들인 거야.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쓰고 왜곡이나 과장이
누락된 게 없게 쓰는 건 절차랑 관련된 거야. 그럼 탐구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게 여기 형광펜을 써야 된다.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야. 이런 보조 자료를 쓰면 뭐가 좋냐? 거기 겁나 밑줄 쳐서 연결해야 되는데 글의 내용을 시각화해 한눈에 봐줄 수 있다. 이렇게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같은 걸 싹 다 묶어서 보조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시각화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고. 나쁘지 않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글로만 쓰면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장황하고 길어져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기 어려워.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또한 여기 공간 쳐야 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 이를 위해서 모호하거나 장황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모호, 장황, 함축, 모호, 장황, 함축적 표현 예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명료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활용해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됐니? 이 두 가지가 아까 여기 잠깐 시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래. 보고하는 걸 쓸 때 뭐가 중요하다고? 결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 절차를 잘 드러나게 쓰는 방법이 요거. 결과를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 이해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더 해도 되지? 그리고 보고하는 글의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윤리적인 표현 방법도 조심해야 돼. 윤리적인 표현 방법. 보고하는 글에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를 이용할 때 그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또 인용한 자료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룸으로써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용한 자료를 과장 또는 왜곡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두 가지가 윤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얘네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이거야. 그럼 끝난 거야. 보고하는 거는 요 칠판 한 바닥이면 내용은 다 끝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내가 보고하는 글로 쓰려는 주제와 대상에 대한 조사, 관찰, 실험 등을 통해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 보고하는 글쓰기가 한 단원이 있는 거야. 작문의 원리 중에서 정보를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알겠어? 그래? 이해돼? 그 글을 쓸 때 내용이 탐구 목적, 계획, 그리고 결과, 참고 문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너 뭐라 했나? 탐구 목적에는 이거 쓰게 된 동기와 알고 싶은 내용, 그리고 탐구 계획에는 조사나 탐구 실험 시기, 대상, 내용과 방법,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누는지 써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탐구 결과를 절차와 결과를 정하고 객관적으로 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망이나 소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끝에 뭐가 오라고? 참고 문헌이. 됐나? 그리고 그 절차와 결과에 맞게 쓰는 방법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이해되지 승민? 쉽다. 그치? 그럼 옆 페이지에 원리 이해로 가보자. 다음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글이다. 글을 읽고 절차와 결과가 잘 들어가도록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얘는 시험 문제에서 또 하나 예측할 만한 게 연우야. 아까 전에 보고서의 종류가 3개 있다고 했지. 무슨 보고서 그랬어? 네? 자꾸 거기서 돌아가. 보고서의 종류가 3개 있다고 했잖아. 보고서도 종류가 3개 있다니까. 무슨 보고서가 있었어. 뭐 압박을 날려야겠구나. 서윤 어떤 보고서들이 있었어? 조사 관찰실. 조사 관찰실,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 그치?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무슨 보고서일까? 조사고. 조사 보고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보고서는 그들 중에 승리야. 무슨 보고서라고? 조사 보고서. 왜 이렇게 좋아해, 새끼야? 조사 보고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얼마나 처먹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조사 보고서. 아시겠어? 자, 그 1번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네? 여기 봐, 여기 봐. 그 동기 및 목적이 어디로 가야 돼? 이거라고 탐구 목적 가라고 써. 옆에 탐구 목적. 그 조사 동기 및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보고하는 글의 첫 번째 내용이 탐구 목적, 동기 및 목적이 들어가는 건 외우면서 해야 되고, 동기 및 목적이 탐구 목적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가로 열든지 현관펜 치든지 합시다. 커피를 마시는 학생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정작 커피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 많다. 이게 바로 승민아 뭐라고? 조사 동기야. 그래서 이런 동기에서 우리 모둠에서 밑줄을 2개 치고요. 2개.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카페인 섭취 권고량. 커피 성분과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랑 카페인 섭취 권고량. 이걸 조사하고 하나 더 서여서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 이 2개가 얘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조사하려는 내용이다. 서연 이거 기억해야 돼. 네. 2가지를 조사하고 싶어. 하나는 뭐요? 커피 성분. 네.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카페인 섭취 권고량. 왜 그러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 이 2개가 조사 내용이요. 이걸 통해서 승민 얘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 점검. 그런 조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승민 얘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라고? 우리 학교 커피 실태. 커피 실태가 뭐야? 커피 음용 실태. 또 하나 더 뭐였어? 알고 싶어하는 거요? 2가지. 아니, 조사 내용이 하나 네가 말하는 대로 커피 음용 실태 알고 싶고 하나 더 조사하려고 했잖아. 뭐야? 벌써 가봤어? 커피 성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카페인 섭취 권고량. 그걸 조사하고 싶어? 네. 해봤지? 그럼 조사 계획 옆에다가 바로 박아버리자. 탐구 계획. 이 조사 계획이 탐구 계획인데 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조사하고 싶어. 그게 좀 싶은 거. 조사 시기 나온다고 했잖아. 이게 조사 기간이지.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으면 조사 대상.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 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 그지 연우? 각종 자료와 우리 학교 학생 80명. 그리고 조사 내용은 뭐고 조사 방법은 그냥 이거지 이거. 조사 내용 및 방법. 커피의 성분 그리고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카페인 섭취 권고량,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 그게 원래 얘가 조사하려는 내용 아니었어? 근데 어떤 방법들로 조사하겠대? 백과사전 찾아보고 신문 기사 읽어보고 자료 조사해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는 뭐 해보겠대? 설문조사. 그래서 80명이 조사 대상이 들어간 거야. 네.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려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으로 자료조사 황승민, 조현우 설문조사
뭐 조현우, 안서현, 그리고 조사 내용 정리 보고서 작성은 모두건 전체. 그렇게 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대. 뭐뭐뭐를 조사했다고 했지? 여기? 네? 얘가 조사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지? 그 커피 성분. 또. 얘랑 그거 카페인 아니 커피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양 그리고 그 실태 커피 우리 학교가 쓰는 커피 운동 실태. 하나 또 있어 마지막 하나. 네?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카페인 섭취 권고량. 그렇게 네 개를 조사하려고 한 거예요. 네. 감정을 먹자. 서현, 이제 조사 결과 및 소감이 나오네. 그럼 탐구 결과가 나는 거지. 그런 조사 및 결과 쓸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저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 탐구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쓰고 왜곡, 누락이 안 되게 쓰기로 했지. 그리고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로 했고 모호하고 장황하거나 함축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어. 맞지? 자, 승리. 자료조사 결과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커피의 성분은 백과사전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문기사를 검색했고 신문기사를 검색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조사했대. 됐나? 커피 성분을 어디서 찾았다고? 백과사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신문기사 카페인 섭취 권고량.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두 그럼 얘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뭘 알려준 거야?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 같이 걔한테 동그라미 박자. 조사 방법. 쓰고만 한 글씨 써있잖아. 조사 방법. 그치 승민? 그럼 1층에서 퀴즈 하나 더 내보려고.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인터넷 검색. 에이. 야 인터넷 검색은 아예 한 적이 없으니까 언제 인터넷 검색했냐? 식품의약품 안전처 누리집을 조사했다고 했지.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 인터넷에서 찾은 건 맞으니까. 커피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당류, 지질, 단백질, 카페인 이것들이 커피의 주 성분이래. 다당류는 열을 가하면 커피색을 띠는 동시에 향기와 감칠맛을 내. 그리고 지질과 단백질 등도 커피에 독특한 향미를 내는 작용을 해. 카페인은 함량이 매우 적지만 커피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그거 비중하실 거야.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어 일시적 조로를 없애주기도 하고 긴장감을 유발하여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게 카페인의 뭐래? 자자 이거는 봐봐. 중추신경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 카페인 성분은 어디서 찾았지? 네? 이거 어디서 찾았지? 백과사전 그렇지? 그렇게 커피의 성분에 대해서 지금 얘가 어디서 찾았어, 서현? 좋아. 자, 이와 같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일으켜 피로와 졸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작용을 하지만 미주시자 많이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야. 일시적으로 졸음을 없애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어, 효과가 있어. 근데 부작용도 있다고.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고. 메모치자. 소아청소년과 오창민 의사. 방금 너 반응했는데? 어? 저 아닌데요? 영화? 네? 어? 왜요? 야, 거기 전문가 의견이 이게 전문가잖아.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신뢰성. 그렇게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 승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전문가 의견을 이용해서 신뢰성을. 청소년들이 카페인 적정량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 초조함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정교한 운동이나 지능적 활동에 오히려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럼 나쁜 영향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초조함, 불면증, 그리고 정교한 운동이나 지능적 활동에 장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 누가 말해야 돼? 의사가. 그럼 뭐가 생겨? 이해됐나? 그렇게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커피인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혼자 쳐먹고 혼자 답을 해. 그런 걸 뭐라고 해? 문답, 잠언자로 써줘야지. 뭐를 써요? 여기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잠언자다 또는 문답법.
둘 다 모르는데. 맞아요. 네모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연우 아까 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뭘 누리집. 그러니까 누리집에서 뭘 조사하기로 했어? 응? 뭘 조사하기로 했잖아. 그거 이미 앞에서 보고 왔잖아. 뭘 조사하기로. 두 번이나 봤는데? 식품.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거기서 찾았어. 뭘 찾아왔어? 어떤 내용? 거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 뭘 찾아요?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을 찾았냐고. 멍들겠다. 아, 뭐 카페인 들어있지? 섭취 권고량. 아, 백과사전으로 뭘 찾기로 했어? 커피 성분. 신문 기사에서 뭐 찾기로 했어?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신문 기사에서 찾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뭘 찾는다? 카페인 섭취 권고량.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앞에 까먹고 밑에 보면 어떡하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알겠어? 네. 거기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카페인 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의 이 50kg의 청소년들은 125mg 적정 카페인 섭취량이 몇이래? 우리 소윤이는 70kg 되니까 170mg 정도 마셔도 되겠다. 연우도 그 정도 마시면 되지 않아? 그치? 이렇게 연우야 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 그럼 얘가 하는 말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도 만들어주고 객관성도 높인다. 여기 봐봐. 탐구 결과는 아까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고 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 이런 걸 만들어줬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음료 약 2개 분량에 해당하며 일부 커피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기도 한다 라고 자료조사 결과를 다 여기다 정리해 준 거야. 자료조사 결과를. 자료를 3가지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에서 조사했지 자료? 네? 어디서 조사했냐고요? 그렇지. 백과사전. 그리고 신문기사. 그리고 누리집. 그렇지. 그 3개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거야. 커피 성분.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 이 3가지를 조사한 거야. 이해됐어? 네, 다 이해됐지? 네. 그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고? 뭘요? 자료 조사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어? 결과. 아니 지금도 결과가 다 나온 거고 아, 어떤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응용 실태를 알기로 했잖아. 그 설문조사를 알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왜 했다고? 설문조사 왜 했다고?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는데? 당연히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는지가 중요하지.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입이 주셔야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우는 커피 얼마나 마시나? 저요? 세 잔이요. 어? 하루에? 네. 중독이구나. 서윤이는? 저요? 한 한 잔? 승민이 커피 안 마시잖아. 푹푹이만 마신다는 자. 그래서 설문조사 했는데 설문조사는 몇 문항이래? 총 세문화. 3문항. 몇 개 질문지가 있는 거야? 3개. 3개. 그리고 가로 하나 열어 놔. 10월 5일부터 10월 7일. 그게 쓰자. 기간.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 그리고 학교 식당 앞 가로로 붙자. 학교 식당 앞. 그게 설문조사 장소. 그리고 학생 80명 묶어보자. 그게 설문조사 대상. 그게 시기, 장소, 대상을 얘기해줘야 돼. 왜 얘기해줘야 될까? 그래야지 뭐가 생겨? 객관성과 정확성이 생기는 거거든. 봐봐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야, 만약에 내가 이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커피 얼마나 마시는지 조사하려고 카페 앞에서 조사했다고 해보자. 그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새끼들은 다 커피 들고 나오는 애들인데 그럼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존나 많이 마시는 걸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를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우야? 네. 그래서 얘가 화이팅이 떨어졌네. 어디서 몇 명한테 네? 어디서 몇 명한테 조사했대? 급식실. 응. 앞에서. 급식실 갑자기 학교 식당에 급식실 변질됐네. 몇 명을 위해서. 그래, 알겠어? 자, 첫 번째 이거 한국어 쳐야 돼. 첫 번째 조합. 아까 몇 문항 물어본다고 했지? 세문항. 오유 세문항. 세문항.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뭐?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항이에요, 연우. 네. 거기 표시가 돼야 돼. 아까 몇 문항 물어본다고? 세문항. 이제 첫 번째 문항이 이거야. 아, 연우 연기력이 날로 갈수록 학원 다니면서 연기를 배웠네. 우리 학교 학생 80명 중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애들이 42.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52.5%를 차지했고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7.5%를 차지했다.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위주시자 대략 2명 중 1명의 비율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무엇이? 대학교예요? 아, 니네 학교겠냐, 씨. 아! 대학교. 대략 2명 중 1명 비율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까지. 그게 지금 첫 번째 항목의 조사 뭐가 되겠어? 그렇지. 잘했어. 근데 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 서연아. 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물어볼게.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 제시한 거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뭐야? 이 설문조사 결과 제시 방법 있지?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왜요? 적절하지 않지. 왜요? 왜? 봐봐. 지금 몇 프로인지 이렇게 말로 제시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제시하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잖아. 그런 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네.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 더 적절하게 진단해 줄 수 있어요. 서에서는 두 번째 항목에다가 형광펜 때리자. 커피를 마시는 이유 혹은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뭐지?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와 마시지 않는 뭐예요? 야 이씨. 커피를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마시는 큰 이유. 그걸 쫓기 위해서. 그렇지, 졸음을 쫓으려고. 아마 연우도 커피를 3잔이나 마시는 이유가 졸음을 쫓으려고 하는 거겠지. 하루에 2잔 마셔? 하루에 3잔 마실 수 있지. 선생님도 하루에 3잔씩 마셔. 진짜요? 커피 한 2잔,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하나. 그래서 밤에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자고 있고. 저도 못 자요. 그래서 그렇게 1월 10시 왔을 때, 저번 주 화요일 10시 왔을 때 걔 졸다 갖고 나요. 그리고 그 영상 한 번도 안 보고, 어? 저 왜? 오늘 다 했어요. 쌍용고등학교 애들만 영상의 조회수가 절대 오르지 않을까 선생님. 수업 때다 뭐 저는 새끼야. 니네 나가기 전에 뭐야 구독 다 누르고 나갔어? 저 눌렀어요. 구독자 100명 돼야지 씨. 유튜브 라이브 할 수 있다고. 저 눌렀어요. 그래? 근데 저희 지금 누구 나와? 왜? 어차피 니네도 직전도 내가 밤에 수업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아니, 그때까지 다- 100명은 어떻게 쳐? 아니 우리 수 나가고 후배들이 라이브 방송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몇 명인데요? 지금 한 40명 될 거야. 한참 나오는데. 우리 학원 학생이 140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대씩 물때 치면서 아. 구독시키면 돼. 그래서 누구 있어요? 어? 오늘 내가 너 누르게 만들게.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뭐랬으면 마시는 새끼들. 맛있어. 맛있어. 그지? 그게 마신다고 응답한 42명 중 35%가 응답해서. 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장난치실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 봐봐. 지금 몇 명 중 몇 명이야? 42명 중 35명이지 서연아. 네. 만약에 이걸 80명 중 35명으로 제시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일까? 이건 마신 애들만 답할 수 있는 거니까.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대답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만약에 80명 중 35%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린 거라고. 이해? 마시는 이유를 어떻게 안 마시는 애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 이해나? 그리고 맛있어서 마신다는 학생이 5명,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인 거야?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미주시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너도 이거야? 그것도 있고 응. 맛있는 이유가 아, 맛없어서도 들어가네 그러면. 아니 어. 졸음을 쫓기 위해서인데 저는 졸음이 와요. 진짜? 커피를 마셔도? 그냥 커피 마시고 한 5분 지나면 하고
아니 바로 잠이 깨는 건 아니지. 그래 좀 걸려 커피 마시. 맞아. 아니지. 다른 것도 오늘 한번 마셔봐 내가 사주니까. 아니 저녁에 너무 커피랑. 졸려서 마시면은 그거 몬스터랑 핫식스랑 다 마셨는데 다 오늘 3개 섞어 마셔볼래? 그건 제 거. 근데 한식스는 별로 막 잠이 안 레드불 어때 레드불? 운동선수들이 레드불 먹고 뛰잖아. 맛이 없어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맛없어요. 그거 근데 맛도 중요해요. 맞아요. 땡따랑 아메리카노 맛 없어요. 아 그럼 커피는 맛이 중요하지. 헤이즐은 먹어요. 그럼 왜 먹어? 맛있잖아요. 야 그럴 거면 딸기우유를 마셔. 왜요? 커피 마시는 이유가 뭐야? 잠 쫓고 그 커피 특유의 맛을 너 맛보려고 하는 때문에 헤이즐넛을 타 마시면 가서 그냥 초콜릿을 먹지. 어쨌든 근데 헤이즐넛이랑 아메리카노. 연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이나 보다. 맞아요. 미리 축하해줄게. 네가 달력에 써놓았잖아. 아, 지금 써놓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니.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래 승민?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아니 안 마시는. 안 마시는요? 마시지 않는 제일 큰 이유. 그 너도 그렇다며 어디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건강에 아까 좋지 미주치라고 했는데 못 찾아 씨. 사람은 쟤도 좀 있으면 생일일 텐데. 그래? 그러니까. 앞에 빠져. 6월이 뭘 빨라. 절반 지나갔는데. 너 한 12월쯤 되나 보지? 빨라나오는 거니까? 11월, 아닌데? 9월. 아니. 1월이야? 아니요. 8월이야? 10월. 10월이라고 빨리 말하면 되잖아. 아니 좀 전에 얘기했어요. 내 생일 언제? 네? 내 생일 언제? 선생님 생일을 얘기 안 해서 아, 모르겠어요. 8월 얘기해 씨. 8월. 내 생일을 걔네 모르면 안 되지. 왜 팔월. 항상 비밀번호가 내 맞아요. 생일인데. 8월 맞죠? 그래. 8월 며칠이야? 25일? 뭔 아니네. 소리야? 8월 20일. 아니야. 그래도 조금 기억하고 있네.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거. 0827. 오, 뭐? 넌안 해, 그럼. 0827. 8월 27일일 거 아니야. 아, 쌤생일이었어요? 진짜 재미없네. 그럼 학원 비밀번호를 안 까먹게 만들어야지 재밌게 만들어. 진짜. 아, 쌤 그럼 며칠 넘으면 그거 아니에요? 왜? 결혼도 8월에 하고 쌤 생일도 8월이면 그러니까 선생님 결혼 결혼 기념일이면 언제예요? 8월 5일. 어. 생일이랑 같은 달에 있는 거지. 돈을 2배로 써라. 네, 생일 선물 바라지 마. 8월 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왜? 또 부페 먹으면 너 개소리를 넣어. 갈게요. 그 얘기는 너무 지겹다. 이제 가서 네. 저 퉁쳐드릴까요? 애들 데리고 그 성빈이, 무대에서 성빈이. 백더블링 그거. 성빈이랑 오지 마. 현빈이 데리고 누구? 성준이랑 현빈이 안 돼, 절대 오지 마. 선생님들은 저들이 뷔페 한 5분을 사먹고 깽판치 새끼들이 하고 걔 와가지고 그릇 하나 깨지고 막 화학공사가 결혼한다면서 걔 진짜 할 거 아니야? PKC라고 그런 새끼야. 그래서 빨리빨리 해보자. 시간이 없다. 자, 그렇게 부모님이 마시지 못하게 해서까지 커피를 마시는 이유와 마시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원 그래프로 제시해줬으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로 글로만 쭉 써놓으니까 뭐가 제일 많이인지 뭐가 적은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해되셨니? 세 번째에도 현관표시자.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에 마시는 빈도와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몇 명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7. 42명 중 42명이 마신다고 하나 들이잖아. 그치? 아 마신다고 마신다고 응답, 그런 걸 주신다네.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40명 중에 한 달에 1, 2회 또는 시험 기간에만 마신다고 응답하는 애들이 20명. 일주일에 1, 2회를 마신다고 응답하는 애들은 10명. 일주일에 3, 4회를 마신다고 하는 애들이 8명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5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도 4명이나 되었다. 여기 연우가 들어가 있네. 일주일에 5회 이상. 그럼 연우는 일주일에 20회 이상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응답도 4명이나 됐대. 10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다. 비추시고 10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커피를 마신다. 저 매일 마셔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게 이제 얘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해석, 결과인 거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또한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캔 음료 기준으로 1개라고 응답하는 학생이 30명으로 제일 많았고 2개라고 응답하는 학생은 9명,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학생도 3명이나 또 여기서 들어갔네. 캔 음료의 종류에 따라 카페인 함량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캔 음료 2개 이상 마시게 되면 청소년 카페인 1일 섭취 공고량인 125mg을 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결과를 제시했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에다 별표쳐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는 뭘 활용하면?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조 자료가 승리 나와 빠졌어. 어? 빠졌지. 그지? 그래서 그게 좀 적절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들어가는 봐봐요. 탐구 결과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전망이나 소감.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 소감이야. 조사 대상 학생들은 대략 2명 중 1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중 절반의 학생들이 한 달에 1, 2회는 시험 기간에만 마신다고 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끔 마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주일에 5회 이상 커피를 마시는 학생이 4명 있었고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이 캔 음료가 2개 이상인 학생이 12명이나 되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었다 해서 끊어라. 그게 조사 결과를 뭐한 것입니까? 조사 결과 요약. 자, 그래서 밑줄치고 현관 표시도 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도록 개인적인 노력도 해야겠지만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야. 뭐가 안 빠졌어 지금? 이게 빠져서 시험에 나올걸? 이게 빠졌어 지금. 얘가 조사한 거 마지막에 보고서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예 이게 빠졌기 때문에 쓰기 윤리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야 돼요. 연호. 지금 이 보고서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2가지 정도야. 설문조사 결과 제시할 때 그래프 시각제로 빠진 거,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은 거. 아시겠어? 자, 그 다음 장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가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료조사했고 2010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한 내용들이 커피 성분, 커피가 성전에게 미치는 영향, 커피 섭취 권고량,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운영 실패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2번에다 별표를 5개 줘야 돼. 2번이 중요해. 1번은 당연히 아는 거고 2번. 서현 다음 그래프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운동 실태와 관련된 2번째 설문조사 결과라고 할 때 이걸 제시하면 무슨 효과가 있니?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를 시각화하면 뭔가 배치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하면 무슨 효과가 있대 선생님? 그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명료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까? 이미 글 쓸 때 뭐 함축적이거나 모호하게 쓰고 있었나?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잘했어. 그리고 조사 결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자. 효과적인 측면에서 설문조사 결과 제시할 때 뭐 써놓자고? 여기부터 비춰줘야지. 보조자료를 활용. 그렇게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빠진 거? 참고 문헌이 빠졌던 거. 그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보고서. 자, 바로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걸로 넘어가보자.